최근 선관위 수원연수원 중국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선관위, 경찰 그리고 좌파 매체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제히 거짓이다, 가짜 뉴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실제하는 정황 증거들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6일 스카이데일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되기 직전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최측근에게 그걸 말하면 한중 간 전면 전쟁이 터지는 거야 라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간첩단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안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함구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단 한 차례도 이 사안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국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수원연수원 간첩단 사건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원연수원에서 발생했던 간첩단 근거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공개할 경우 한국이 중국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추나 탄핵 방어 목적이라면 국가 기밀도 제한적으로 공개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면 완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대통령의 아픈 마음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계엄군이 수원연수원에 가장 먼저 투입됐고 또 가장 많은 계엄군이 연수원 건물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결정적인 패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숱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능하다, 결정적 패가 없었나 보다는 등 서울법대 사법고시 구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게 적합하지 않는 억측들입니다. 이 사건이 진짜 진실이라는 증거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처럼 증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관위, 경찰, 좌파 매체들은 일관되게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물증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내세우고 있는 유일한 반박 논리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안병희 씨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가짜라는 것입니다. 조잡한 인신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허위사실 유포로 안 씨는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병희 씨는 제보자 8명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좌파들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수원 선관위 연수원 맞은편 농협박물관에서 안병희 씨가 위장 취업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가 비상계엄 직전까지 약 4개월 동안 농협
박물관에 위장 취업한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농협박물관에서 선관위 연수원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 간첩단의 상황을 추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박물관에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복장, 조직도, 근무 편성표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같은 물증을 공개한 것은 스카이데일리 보도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중국 간첩단 사건이 장기적으로 준비되어 온 작전이었음을 입증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최측근과의 대화 중에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이 발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대통령에 복귀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중국 간첩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이 외교 채널이 아닌 미국의 발표로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 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건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발표가 나온다면 복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가 이 사건이 사실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의 진실의 전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군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이 선관위 본사가 아니라 수원 선거연수원이었다는 사실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본사에는 100명이 배치되었지만 선거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수원 연수원에는 무려 130명의 계엄군이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배치입니다. 거기에는 서버도 없고 선거 자료도 없는 곳에 왜 가장 많은 계엄군이 투입되었겠습니까? 중국 간첩단 검거 작전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 의문스러운 것은 중앙선관위는 계엄 당일 수원연수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만 제공했다는 것도 너무나 수상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또 자기들끼리 좌파 매체들에게만 편집된 영상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군 차량에 탑승하는 시간대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복면을 하고 있는 인물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버스에 이미 탑승하고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만 공개되었습니다. 떳떳하면 왜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원본 공개를 요청해도 거부당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말 철의 장막에 숨은 크렘린 궁전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게 은폐되고 투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월 15일 KBS는 특종 보도를 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문상고 현지 정보사령관에게 밤 10시 속보가 나오게 되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20분 지연될 것이라고 전화했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점집을 운영하는 등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리라는 확신을 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장제원 박사가 노 전 사령관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중국 간첩단의 건거는 사실이라고 발언한 것도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해석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서
연수원 간첩단 사건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가 기밀을 공개한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전면전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내란죄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펜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사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혼자 살자고 가지고 있는 패를 꺼낼 수는 없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것은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결정입니다. 48시간좌의 예언에 따르면 6월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윤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폭탄급 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폐가 아니라 여러 장의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후속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영기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